안녕하세요. 이거 교수님께서 2주일 전에 발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씀하셔서 그 연락을 받고 2주일 동안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그걸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여기에 적어봤는데, 저는 PPT로 만들진 않고 7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적어서 여기 적어왔거든요. 제가 말이 상당히 느린 관계로 이거 보고 쭉쭉 읽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마 15분 안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제가 지은 제목은 뇌교육이 이끈 브레인 테라피 성장기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를 한 6군데 다니다가 계속 중간에 그만뒀어요. 중간에 많은 신체적 이슈들이 있었지만 되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요거 너무 부족한데 뭘 좀 더 할 수 없을까 해서 계속 6개를 다니다가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제가 졸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은 부제는 프로그램 실전 개발과 테라피스트 역량 강화였어요. 2주일 동안 제가 현장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햇병아리였는데 많이 달라졌구나를 느꼈는데, 여기 적힌 것과 별개로 되게 신기하게 저는 인지가 다소 양호하신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어떤 데이케어 센터에서 요 반을 맡아달라 해서 딱 들어갔는데, 저는 보통 12명까지 한 반에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말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한 분씩 돌아다니면서 만들기와 손을 좀 만져서 이렇게 활동을 해드려요. 근데 30명이 치매 다 초기와 경도인지 장애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 선생님이 보고서는 냈는데 보고서에는 인지장애가 있다고 쓰지 않았는데 괜찮겠냐고 저를 딱 말씀하신 순간 되게 신기하게, 제가 지금 이 학교 수업 받은 지 3년이 됐거든요. 3년 동안 배운 모든 교과목이 머리에 막 뜨면서 커리큘럼이 쫙 짜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쁜 대신에 몸을 고생해서 많이 복습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짧은지 모르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요, 사람을 살리는 뇌인지과학이라는 주제예요. 제 삶의 출발점에는 늘 2가지 질문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게 항상 머리에 맴돌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생사의 경계에서 인생이 바뀐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을 지나왔고 그 여정 끝에서 만난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뇌인지 과학이었어요. PPT가 없는 관계로 2번째 주제는 뇌인지 과학을 만나기까지예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7개월 정도 이제 막 되려고 할 무렵에 병원에서 저를 없애는 수술을 시도하려고 했고, 엄마는 본능적으로 도망을 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제 3할머니를 수소문해서 저는 한 1kg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고, 이 상태로 병원 가면은 실험 상대가 될 수밖에 없으니 집에 조용히 묻어 지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저지만 저는 운동선수가 될 만큼 건강해졌고, 실제로 학교 대표로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2키에 농구선수와 달리기 선수 이런 걸 했었어요. 정말 재빨랐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좀 남자아이로 키우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파일럿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물리와 과학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등굣길에 달리는 자동차 바퀴에 몸이 낀 상태로 끌려왔어요. 그런 중상해를 입고 2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왼쪽 몸 전체가 저는 마비된 상태로 한 5년, 6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실어증도 왔고 이제 뇌 손상도 많이 왔지만 검사로는 정상이지만 말을 못하는 병, 그리고 기억을 못하는 병이 걸렸었죠. 근데 그 침상 생활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저는 1분 1초도 우울한 적이 없었던 게, 엄마가 항상 저한테 너는 뭔가 특별하니까 이런 사고가 날 거야. 그리고 너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겠지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간절히 바랬던 파일럿은 내려놔야 됐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계속 제 몇십 년 살아왔지만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30대 중반까지 하니까 왜 웃으시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중반까지 좀 이따 저랑 저녁을 같이 그래서 30대 중반까지 저는 8번의 교통사고와 그리고 15번의 대수술을 겪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우울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이게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픈 거라고 말한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과학은 좋고 의학기술은 입원할 때마다 수술할 때마다 되게 좋은 기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랑해요. 자기야 이번에 이거 새로운 기계 들어왔는데 자기한테 좋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좋네. 의사 선생님께서 이번에 너 이거 수술하는 걸 촬영해서 학회에 보고할 건데 전 세계에 퍼져. 그래서 와 저런 해서 좋아지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되게 해맑았죠. 그래서 그런데 제 인생에 좌절이 없었잖아요. 근데 딱 목표가 하나였어요. 저는 어제보다 건강한 내일을 살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들 항상 모여서 곧 죽을 텐데 하지 말고 그건 그때가 살 일이고 지금 저랑은 재미있게 노시죠 하고 이제 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새 건강, 회복, 항노화가 제 인생 전체에 키워두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여정이 저를 인지과학으로 이끌어줬다고 믿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주제는요. 몸의 언어를 배우다 생존에서 프로토콜로 이거고요. 저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고와 수술 속에서 어느 순간 살아내기 위한 인체 설명서가 나한테 필요하구나. 더 이상의 수술과 사고는 오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나를 좀 알려면 나는 사람이란 존재를 모르고 있다.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거를 좀 간절하고 절박하게 공부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알고 있었던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의학적, 한의학적 지식을 되게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몸과 감정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적 고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절에 수시로 양호실에서 1시간씩 자야지 1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몸이었고 이제 신체적으로 병을 가진 신생아랑 다름이 없었지만 저는 당시에 작곡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날 치유하는 거다. 좀 거꾸로 생각을 잘못했죠. 나를 먼저 치유한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생존의 버팀목에 매달리면은 그냥 뭐 작업 끝나고 조금 자면은 또 돌아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30대 중반에 마지막 사고에 정말 다행히 더 이상 사고가 없었어요. 차가 반전복되는 사고를 또 당했어요. 추석 다다음 날. 그래서 저는 사고로 인해 청각하고 턱 기능 연구장애를 얻게 돼요. 그래서 너무 치명적이지만 15년 동안 활동하던 작곡가의 길을 끝내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사고도 아니고 음악에 필요한 것을 다친 데는 음악을 그만하란 메시지인가? 나 뭐 다르게 한 게 있나? 근데 몸을 보니까 완전 신생아랑 다름없더라고요. 병을 가진 신생아. 그래서 아동보육학을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공부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다시 관찰하고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 중에 이 비밀은 반드시 답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든 확신이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생존의 기록들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인체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금 재미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때 정말 큰 과제가 주어졌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병원 생활을 하게 된 아이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멘붕이 온 적이 없었어요. 바로 이제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아팠던 한 25년간의 삶으로 인해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불치가 아니라 난치병을 한 4개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려울 치료일 뿐이다. 그냥 부단히 해나가시라고. 그래서 그냥 밥 먹듯이 하면 되는구나 하고 되게 조금 이렇게 아둔하지만 좀 해맑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로또를 당첨된 기분이었는데 이제 정말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그렇게 확신을 했고 그래서 그 어깨를 무게감으로 짓누르기보다는 사람이라는 생명체를 위한 생리적 정서적 프로토콜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벌써 4번째 챕터예요. 자, 뇌인지 과학을 만나다가 4번째 챕터인데요. 어느 날 밤에 이게 되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아까 저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학교 어떻게 알았냐고. 정말 희한한 게요. 어느 날 밤에 아이가 응급실을 또 갔어요.
침상에 있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휴게실을 갔는데 누가 보다만 잡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학교 홍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그 페이지가 지금 생각나요. 오른쪽 페이지 밑에 동그란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근데 그때 심장이 갑자기 확 요동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공부를 좋아하지만 웬만한 공부에서는 매력을 못 느꼈는데, 이거는 접하지도 않은 학과인데 이 시끄러운 삶이 잠시 진정되면 반드시 저기 연락을 해보자.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고 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어쩌면 뇌를 알게 되면 모든 답을 다 볼 수 있을 거야. 이제 찾아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때를 기다렸고 2022년에 역시 아까 저도 전화를 걸었을 때 조교님께서 받으셨고 교수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50분 동안 제 모든 질문에 제가 정말 별걸 다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뇌인지과학, 심리학, 뇌교육의 철학과 실제를 다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입학까지는 5개월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5개월 후에 저는 또 새로운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플랜을 잘 짜야 되겠다. 파워 제이는 아니지만 플랜을 짠 게 스스로 회복의 플랜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8번의 사고로 머리를 항상 이쪽 머리만 계속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머리도 안에도 많이 긁어냈고, 그래서 기억력과 암기에 대한 극심한 불안이 있고, 또 실제로 단기 기억 상실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로 공부를 하려면 나는 플랜 잘 짜야지 해서 입학 전에 제가 좀 조교님을 조금 괴롭혔어요.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로드맵을 같이 조금 여쭤보고 분석한 다음에 커리큘럼을 먼저 파악했어요. 그리고 5개월 남은 시간 동안 저희 본 학교에 평생교육원에 들어가서 뇌체조 지도사 K명상을 한 10번씩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나는 입학을 하지 않겠다, 이 다짐으로 갔는데, 그때 희한하게 보면 볼수록 모르겠는데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기본 원리와 신체 메커니즘을 조금씩 흡수하게 됐고요. 그래서 학과 입학한 후에도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평생교육원 영상이 좀 더 익숙하게 5개월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복습하면서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틀어놓고 교수님 거를 뭐 2배속으로 0.5로 해놓고 워드 치다가 2배속으로 랩처럼 외우다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입으로 따라해봤어요. 그림도 그려보고.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입학과 동시에 명상치료학과에 명상치료, 호흡, 이완 명상, 뇌교육 명상, 이거를 하필이면 평생교육원 교수님이 또 강의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걸 동시에 수강을 해서 로드맵으로 엮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뇌를 이해할 수 있게 어렵게, 쉽게, 뭐 다채롭게 접근을 해봤고요. 그래서 딱 첫 학기를 마쳤어요. 그때 제가 결심한 건 뭐냐면, 6개월 동안 배운 걸 체화하지 않으면 이건 내 머릿속도 반드시 사라지겠다 해서 그때 휴학을 감행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6개월 동안 계속 복습을 했어요. 내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겠지, 시내스가 형성되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빛이 생기고 시내스 어떻게 형성돼서 반복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저만의 속도로 공부와 실천을 이어나갔고, 희한하게 어느 순간 브레인 테라피라는 이름의 실천형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강남구 어린이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랑 관계가 좀 없는 봉사였어요. 당시에는 그냥 로봇 코딩 이런 쪽이었는데, 나가서 10분씩 공짜로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한테 무슨 과목이 부족한지, 지난 학기 뭐가 좀 머리 안 들어갔는지, 그리고 뭘 더 강화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생명의 치트키 5번째인데요. 제가 그때 발견한 건 비약물적 뇌인지 중재의 힘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저는 가진 모든 걸 다 꺼냈거든요. 뭐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상담, 뭐 테라피, 요가, 수지침, 그리고 아이가 폐질환자였는데, 그리고 아이가 뭐 우유랑 분유, 단백질을 전혀 못 먹는 소장을 갖고 태어난 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 뭐 폐질환자를 위한 마사지 모든 걸 다 했는데 부분적이지
이게 퍼즐을 다 한 번에 맞힌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정도 아이가 만 10년 딱 고생했거든요. 지금 이제 만 12세인데 고생하다가 아이를 보니까 조금씩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가 날 수 있겠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의사가 칭찬하는구나 라고 할 때 갑자기 저를 봤더니 제가 좀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고 이미 40이라는 나이가 넘었고 이제 40대, 제가 이제 49살이거든요. 40대 중반에 그러니까 2년 전이니까 2년 전에 아이가 이제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 제가 공황장애와 뭐 각종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두 분이 번갈아 수술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 때 겪는 모든 악조건을 다 내가 이렇게 겪네. 아니 왜 근데 언니와 동생이 외국에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는 아픈데 아이가 한 2개월만 더 병원 다니면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 그 암 치료는 저밖에 두 분이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도 싫다 그러고 뭐 이렇게 뭐 도움이 싫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 하필 또 제가 하던 사업이 벼랑에 몰렸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결국 사람의 목숨이 쉽게 끝나지 않을 테고 치료가 돼야 한다면 생명의 치트키는 진짜 뭘까? 저렇게 다 밖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근데 제가 어느 날 11층인 집 베란다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시작된 거예요. 숨도 못 쉬고. 근데 그때 2주일간 약을 먹다가 다 끊으면서 병원에선 끊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명료한 정신으로 이 치트키를 찾고야 말겠다. 그래서 내 몸이 공황장애 때 반응하는 그걸 보면서 연구를 직접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운 뇌치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막 시냅스 해보고 했어요. 그때 딱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멘탈 싸움이구나. 엄마 아빠가 아픈 거는 나랑 상관없지만 나랑 상관이 있고 아이가 아픈 건 내 아이지만 나와 다른 개별 존재고 그리고 내가 공황장애가 왔지만 난 숨쉬고 살아있고. 그때 생각난 게 어쩌면 지금 이거는 진짜로 나한테 가장 마지막에 거대한 도약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겠구나. 그래서 이 절벽에서 내가 나만 믿으면 손을 놔도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학교에 입학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재미있는 깊이감 있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공부할 때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님의 병원을 그리고 도서관을 오가면서 계속 강의와 교환과 논문들을 닥친 대로 막 다 씹어 먹을 것처럼 뭐 소화가 되니까 다 날라갔겠죠. 그냥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기초 뇌과학, 심리, 생리학, 명상, 뇌치료 학교에서 있는 모든 거 그냥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열어젖힌 게 바로 제 안에 치유의 판도라 상자였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 상자 속에는 이론을 넘어서 사람을 그리고 삶을 살리는 실천 매뉴얼, 곧 브레인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의 씨앗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학문을 머리에 쌓는 대신에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걸 실천하는 감사한 삶을 베풀어 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고요. 자, 6번째,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브레인 테라피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다이내믹 스태틱 밸런스라고 동적, 정적, 균형 그리고 운동성과 인지성의 황금비에 꽂혀 있었거든요. 이 원리가 어떻게 보면 간장 소스 황금 비율로 떡볶이 소스 만들듯이 뇌의 과학에는 그리고 사람한테는 그리고 치매, 항노화 이런 모든 거에는 황금비가 존재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금비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키트를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해서 제가 한 건 뭐냐면 동적 움직임과 그리고 정적 몰입인 인지성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뇌 기능을 자극하고 인지력, 기억력 향상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유도해서 치매 예방까지 도모하는 비약물적 인지중재 프로그램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만든 게 인지과학의 기반 훈련 시스템 그리고 제가 했던 음악과 미술 그리고 예술 명상을 활용해서 감정 정화 활동 그리고 제가 아까 로봇 코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5년 동안 제가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 인지 순서를 자극하는 모듈형 손으로 하는 조립 활동 이거를 황금비로 한번 계속
비율을 맞춰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머리랑 심장으로 100% 이해된 이 구조를 현장 교육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보완해 나갔어요. 그때 교수님이 많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매 학기 수강 중인 모든 과목을 녹였는데 너무 가끔씩 조바심 나는 게 6개월 동안 정해진 과목을 듣잖아요. 근데 저는 저것까지 다 배워야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뭐 6개, 5개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6개를 최대한 로드맵을 잘 짜서 묶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연관된 프로그램을 6개월은 다 전부 다 끝내버리자 해서 6개월 분기로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과도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업적 머리가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사기도 많이 당해왔고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정권이 바뀌면서 전부 실버로 전환하더라고요. 어린이 사업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녹이다가 실버로 제가 전환하면서 과도한 민간 시장 경쟁 속에서 나한테 돈 줄 때는 정부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자 정부 지원 사업과 공공 플랫폼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강남구 세계동의 주민센터와 경기도 광주시의 주민참여 예산을 제가 냈어요. 당시에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브레인 테라피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4개 중에서 3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총 3개 동과 4군데 학교 프로그램이 채택돼서 현재는 일주일에 경로당 11곳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180명의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감사한 기회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3군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브레인 테라피와 뇌인지 체조와 그리고 로봇 코딩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현재 그 수업 중인 지역의 시장님과 동장님이 너무 잘 봐주셔서 이미 내년도 지원 사업을 그분들 이름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내년까지는 먹고 살 돈이 생기게 됐고요. 제가 과거에 제가 몸과 마음을 붙들고 뛰어다녔던 그 모든 무료 봉사와 학습이 결국 지금의 나를 증명하는 뿌리가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동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 어르신들이 항상 그러세요. 되게 많은 시중에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왠지 뇌인지 과학 그리고 항상 교수님 이름을 넣거든요. 교수님들 성함 넣고 그리고 저희의 이론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항상 느낀 게 이 프로그램이 되게 정말 그냥 교육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눈을 마주쳐서 이 지역 사회를 되게 힘나게 하는구나. 그리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제가 너무 15분 만에 끊기는 마이크인가요? 제가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건 실제로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많이 안 찾아가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전부 거기 떡 갖고 과일 갖고 가면서 보통 그분들의 갑으로 존재했던 어르신들이 이제 을로 바꿔서 이거 계속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뭐 비타 500이나 떡 안 사와도 되니까 우리 그 돈으로 이거 해달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광주시 전체 시장님이 어르신들이 광주시 전체가 이상하게 술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너무 지겨워서 울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뇌교육 교과 과정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실습형 학습이 이 모든 실천에 든든한 기초였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는 진짜 바로 까먹거든요. 지하철도 잘 혼자 못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라는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애벌레를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것도 다행이다 그랬는데 이 되게 그때 저 어디 학과 갈 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교수님이 여기밖에 없어라고 강조하셨거든요. 그 한마디 되게 건넨 좀 따뜻하신 손으로 제가 지역사회와 정말 어르신들한테 되게 큰 나비 효과를 뿌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교육에 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한 분이 건강하면 이 가족이 건강하고 그 동네가 건강할 거다. 그리고 서로 한 분씩 끌고 와요. 같은 동이 아니어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도미노처럼 모두가 일어설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드디어 마지막 되게 짧아요. 7번은 사람을 살리는 뇌라는 주제고요. 저는 뇌를 공부하면서 정보를 쌓기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길을 굉장히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뭐 그런 과정 거쳤고 아이도 아팠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엄마가 되게 물도 잘 못 드실 정도로 편찮으시지만 항상 저는 생각해요.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대하고 희망을 돕는 역할을 하면 엄마 아빠도 언젠간 좋게 되고 아이도 더 이상 병을 얻게 되지 않고 나는 사고가 나도 다시 살 수 있는 이 뇌체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겁먹지 않고 살게 됐고요. 돌이켜 보면은 제 인생이 이렇게 단단해진 거는 제 공부 때문이 아니고 그 누군가 삶을 살린 데 쓰였구나. 그게 나를 살리고 아이 살리고 부모님 살리고로 시작됐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뇌를 배우는 삶이 달라진다는 게 뭔지 그리고 뇌가 나의 주인이 내가 된다는 게 뭔지 정말 체화하고 살았고요.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2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를 알게 된 정말 좋은 계기였고요. 제가 뭐 이렇게 사업적으로 알려드릴 건 한 개도 없고 그냥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